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대전시 한의사회 보수교육 중 소유산의 이해를 맡은 정교훈입니다. 소유산은 많은 한의사분들께서 널리 사용하시는 임상 다용방일 뿐만이 아니라 또 수많은 병증의 그 치료 효과가 매우 우수해서 수많은 의가들께서 그 효과를 칭송한 처방이기도 합니다. 또 아울러서 곧 시행될 한약 첩보에 많이 다용될 처방이기도 해서 이번 시간은 소유산의 응용과 치료를 바탕으로 한 그 소유산의 이해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소유산이라는 처방의 명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산이라는 처방명 중에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산재의 의미, 산재의 용법에 대해서는 모든 한의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단어가 소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소요라고 하는 것 같은, 사실 소유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널리 쓰이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어를 처방명으로 사용한 것 자체가 매우 독특한 일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요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시면은 그 1페이지에 보시면은 몇 가지의 구절이 있는데요. 일단 소요라고 하는 명칭이 맨 먼저 나와 있는 곳은 지금 보시다시피 시경 정풍에 있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경을 살펴보시면은 청인제소, 사계폭포, 그 다음에 이모중교, 하상호, 소효라고 하는 시구절이 있는데요. 이 뜻은 결국 뭐냐면요, 청인 사람이 소라고 하는 곳에 있다. 그 다음에 이 사계라고 하는 것은 갑옷을 입은 그 말 4마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폭포는 아주 당당하고 용감하다는 것을 의미한 어떤 형용사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갑옷을 입은 말 4마리가 아주 당당하구나. 그리고 이모는 창이죠. 창이 서로 엇갈려 이렇게 있는 그 상태로, 그 다음에 하상호, 소요. 여기 하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황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황하 위에서 소요, 논인다 라고 하는 이 구절, 이게 시경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요. 바로 이 구절이 소요라고 하는 명칭이 최초로 쓰여진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요라고 하는 이 구절은 사실 이 시경의 구절도 유명하지만은 더욱더 유명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밑에 있는 것처럼 이 장자라고 하는 곳에서 소요유, 장자 내편 맨 첫 번째 편이죠. 소요유 편이 있습니다. 그 소요유 편에서 소요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게 되면서 이 소요라고 하는 명칭은 아주 유명하게 됐습니다. 그 소요유 편을 보면은 결국 대붕이라고 하는 큰 새가 미지의 세계 북해라고 하는 곳으로 아주 자유롭게 날아가는 어떤 그런 것을 묘사하고 있고, 어떤 그런 날아가는 어떤 그런 곳에서의 즐거움, 자유로움을 만끽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장자 소유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결국은 어떤 형식, 어떤 구속, 어떤 억압, 이런 곳에서 벗어나서 어떤 진리의 본질에 향해서 자유롭게 거닐고 논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화적인 표현으로 쓴 것이 바로 장자소유편인데, 그 장자소유편이 워낙 글이 아름답고 그다음 뜻이 심오하기 때문에 많은 문학작품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인용이 되었고, 또 더 유명하게는 바로 이 장자가 후기에 도교의 소위경전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도교에서 바로 이 소요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널리 쓰이게 돼서 이 소요라는 단어는 아주 일상생활에서도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소요라는 단어는 쓰죠. 소요한다 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널리 쓰이게 된 것이 바로 소요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고, 이 단어에서 벌써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소요산이라고 하는 처방은, 산재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어떤 구속을 당해서 어떤 우리의 인체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그것을 해소시켜주고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처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나타내는 어떤 단어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산이라고 하는 그 처방명만 보더라도 이 처방을 만든 창방자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요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후대에 황기복이라고 하는 분이 조금 더 철학적으로 줄을 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 밑에 있는 소요의 주편인데요. 거기에 황기복이라고 하는 분이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소자, 이 건일 소자죠. 이 소자는 이건 소멸한다는 소자죠. 이거랑 통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비유를 하는데 마치 뭐뭐 같다는 거죠. 양동빙소. 자, 양이 동하면은 빙은 얼음이죠. 얼음이 소멸, 녹는다. 즉, 양은 여기서 태양이죠. 태양빛이 비치면은 얼음이 녹는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얼음이 녹았다 하더라도, 모양, 녹았다 하더라도, 불갈 기본, 그 근본을 없애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됐다고 하더라도, 얼음은 없어졌지만 물이라고 하는 그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죠. 그것이 바로 이 소자의 의미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자, 요자에 대해서도 역시 줄을 붙이셨어요. 요자라고 하는 것은 역시 흔들요, 거닐요, 뭐 이런 걸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자를 여기 보시면 흔들요 자로 같이 의미가 통한다. 그래서 요자는 요야다 라고 얘기하고 뭐뭐 같다는 거죠. 주행수요. 자, 배가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 그 밑에 물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수동야, 비록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래도 불상기내 손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황기복이라고 하는 분은 이 소자와 요자에 대해서 다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자, 어떤 것을 억압이나 이런 것들을 흐트러버리고 뭐하고 자유롭게 어떤 형식을 풀어헤치지만 그렇지만 그 본질에 대해서는 손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우리 이제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유로운 어떤 자유를 하기 위해서 해체하는 과정 중에서 그 본질마저 해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소요의 경지는 그런 게 아니라 자, 그 본질은 그대로 있고 그 본질 이외에 억압되어 있는 것들만을 쉽게 얘기해서 풀어헤치는 그런 과정이 소요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참 뛰어난 주석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문제는 황기복이라고 하는 분의 이 줄을 바로 의학에 그대로 따와 가지고 소요산을 해설한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그 밑에 있는 왕자접이라고 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이 왕자접이라고 하는 분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요 밑에 이거 뒤에 프린트물에 나오겠네요. 바로 강설원 고방선주라고 하는 방문서를 쓰신 분입니다. 근데 이 방문서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각종 처방을 연구하는 각종 서적 중에서는 이 강설원 고방선주를 참조하지 않은 책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또 이 왕자접이라고 하는 분은 명말총초 4대 명의로 손꼽히는 분인데,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섭천사라고 하는 아주 청나라 때 일대 명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섭천사의 스승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대에 이미 의명이 엄청 높았던 분이죠. 근데 이 왕자접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 황기복이라고 하는 분의 소요의 줄을 이끌고 와가지고서는 소유산을 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기에 갖다 놨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 소요라고 하는 단어는 자, 설문해자에서 이 소자와 이 요자하고 서로 통한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셨어요. 자, 요 소자와 요자는 앞에서 이미 요 소자와 이 요자로 이미 해설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갖다가 설문해자를 인용해서 갖다 놓으셨고, 이 소자와 요자는 다시
장자 소요요 주, 즉 황기복 선생 주죠. 이 주에 의해 가지고서는 이 둘이 서로 통한다라고 하는 걸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까 얘기한 이거죠. 여, 양동, 빙소, 그다음에 수, 모, 불갈 기본하고, 그다음 주영, 수요, 그다음 수, 동, 불상 기내한다라고 하는 이 황기복 선생 주를 다시 갖다가 놓으셨고, 자 이거를 자 의학의 비유를 한다면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 개념이 의학의 비유가 된다면 뭐가 같느냐? 자, 소산기 기울, 기가 울체된 것을 소산, 요 소자는 요 소자하고 통하죠. 그리고 요 소자는 요 소자하고 통하죠. 그러니까 소요산의 소자는 바로 소산 그 기울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동요, 기, 혈울, 이 요자는 바로 이 요자하고 통하고 이 요자는 바로 이 요자하고 통하죠. 그래서 또 이 요의 개념은 동요시킨다는 거예요. 즉 뭐를 그 혈울 된 것을 동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기울과 혈울을 바로 풀어줘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 아주 재미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똑같이 기울과 혈을 전부 다 소산시키고 동요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전부 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느냐? 정기를 손상시키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황기복 선생 주 여기 있죠. 양동빙소. 자, 태양빛을 비추면 얼음은 녹지만은 그렇지만 물이라고 하는 그 근본은 그대로 남아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개념을 따와 가지고 자, 비록 기울과 혈우를 소산시켜 주지만은 없애주지만은 자 일반적으로 그 기울과 혈우를 쉽게 없애주는 약들 활열, 화허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기약이라든지 이런 약들을 쓰게 되면은 쉽게 무슨 폐단이 나타날 수 있냐면은 바로 정기가 손상되는, 즉 기가 소모되고 혈이 소모될 수 있는 그런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데 바로 이 소요사는 그런 폐단이 없어. 그리고 그런 폐단이 없는 것이 이미 이 소요라고 하는 단어에 이미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주 훌륭한 발군의 주가 되겠습니다. 옛날 분들은 이렇게 어떤 처방명을 하나 짓는데도 쉽게 해서 아주 이렇게 심오한 의미를 갖다가 말씀하시는 경우가 좀 많았고요. 또 그거를 다시 주석하시는 분들도 이와 같이 아주 학문들이 넓다 보니까 그런 의미, 핵심을 잘 캐치해서 이렇게 해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소요사는 그 처방명 자체가 아주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지 않은 그런 경지를 내포하고 있으면서 또 그 효능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소요산은 처음 어디에 맨 먼저 실려졌느냐라고 보시면은요, 그 다음 프린트물을 보시면은 바로 태평해민 화제국방이라고 하는 책에 처음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권구에 바로 부인병 질환 치료하는 곳에 이 소요산이 나와 있거든요. 태평해민 화제국방이라고 하는 책은 언제 때 책이냐면은 바로 북송 처음부터 만들어져서요, 남송이 멸망할 때까지 이제 계속 출판된 책입니다. 이 송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아주 의학에 관심이 많았던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황제들이 아주 의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북송 초기 때부터 바로 의학 편찬 사업들을 아주 지속적으로 했고, 또 천하에 있던 여러 가지 귀중 의서들을 많이 발굴하고 인쇄해서 널리 펼쳐온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상한론을 바로 재정립한 교정의서국도 전부 다 이 송나라 때 관찬 기관이거든요. 전부 다 정부 주도하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송나라 때는 또 거기에 국가에서 주도하는 그 의료기관이 있어요. 그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처방집을 같이 또 만들었는데, 그 처방집이 바로 태평해민 화제국이라고 하는, 화제국방이라고 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북송 초창기에
출판이 돼서요. 이것이 나중에 남송이 멸망할 때까지 아주 한 7, 8차례 이상 계속 출판이 됐고, 또 출판되면서 그대로 출판된 게 아니라 거기에 후대에 계속 새로운 처방들, 아주 유효한 처방들을 많이 붙여서 계속 증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평해민화재국방은 후대 방서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금원사대가인 분들도 바로 태평해민화재국방에 대해서 잘 아시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도 하시고 갖다 처방을 쓰시기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또한 우리나라의 동의보감에도 이 태평해민화재국방의 처방들이 아주 많이 흡수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동의보감하고 발전 과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처방이 바로 태평해민화재국방인데, 이 태평해민화재국방에 바로 실려있는 명방 중에 하나가 소유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평해민화재국방에 있는 그 소유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살펴본 앞에는 이렇게 주치증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성 약물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복용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치증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먼저, 혈어 녹원, 으로 인해서 오심번열, 그 다음에 지체동통, 그 다음에 두목이 혼중하고, 그 다음에 심충이 협적하고, 그 다음에 구조인건하고, 발열도원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잘 먹지 못 감식하면서 기화, 잘 눕는 그런 증상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어서 혈열이 상박해 가지고서는 월경이 부조하고, 그 다음에 제복이 창통하고, 그 다음에 한열 여악항, 이런 것들을 치료한다 라고 되어 있고, 아울러 또 뭣도 치료하냐면은 실력, 아가씨가 되겠죠. 아가씨의 혈약 음호로 인해서 영희가 불화한 그런 상태로 인한 병리기전으로 인해서 담수 조열, 그 다음에 지체가 마르고 힘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골증의 증상이 되는 것도 치료하는 것이 소요산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주치증을 보면은 소유산이 맨 처음 실려 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주치증이 굉장히 많고 아주 자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소요산의 주치증에서 벌써 넘어서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유산은, 물론 소유산을 잘 쓰시는 분들은 뭐 엄청 다양하게 많이 쓰시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인 많은 한의사분들은 소유산을 간울, 뭐 스트레스성, 신경성,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쓰시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물론 그런 것들도 있죠. 그런데 그 주치증 범위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치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그게 일반 학자들이 이 주치증을 크게 3문단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혈어 노곤한 이런 문단 여기까지요. 그래서 대개 요거는 보면 우리 이거 갱년기 증후라든지 아니면 뭐 신경성 증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포괄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이 바로 혈열 상박한 요 문단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뭐 갱년기 증후를 포함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여러 가지 발열 양상이 있는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역시 영이 불화의 어떤 개념들, 특히 이 담수 조열 이런 것들을 치료한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3개 문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또 금방 아실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신경성으로 쓰이는 것이 주로 소유산의 주축으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허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혈허, 그다음에 노곤, 허증성, 이렇게 해서 주치증, 병리기전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요 밑에도 보시면은, 혈약 음허, 혈도 약하고 음도 약한 상태에서 영이가 불화한 것을 치료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소요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우울체를 풀어주는 어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정기를 북돋는 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금 전 앞에, 왕재엽 선생께서 줄을 내신 바로 그거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기울도 풀고, 혈을도 푸는데, 그런데 정기를 손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까 말씀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정기를 어떤 공격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기를 안정화시키는 어떤 그런 개념도 소유산은 있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화재국방에도 그런 개념이 지금 얼추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주치증에서 여러분들께서 잘 살펴보실 것들은 바로 이런 허의 개념이 좀 더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소유산이 아까 임상 다용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소유산과 거짐 비슷하게 쓰이는 처방들이 두 개가 더 있죠. 바로 귀비탕하고 온담탕이라고 하는 그런 처방. 그래서 일명 소유산, 귀비탕, 온담탕을 신경정신과 3방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개 처방이 굉장히 비슷한데, 그럼 각각 세 개 처방이 그 특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특징을 어떻게 나누냐는 정말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은 자세하게, 그다음 아주 고차원적으로 소유산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임상 갓 나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좀 간략하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자, 이 소요사는 바로 이 두 번째 있는 요 단락, 혈열상박이라고 하는 이것이 나머지 두 처방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될 수 있어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즉, 물론 귀비탕에도 허약으로 인한 발열 치료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온담탕에도 물론 그런 것을 치료하는 기전이 있죠.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각각의 처방에 따라서 좀 더 특화된 곳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옛날 분들이 이 소요산을 봤을 때 이 소유산이 치료하는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얘기했을 때 1번으로 꽂으시는 게 바로 요겁니다. 혈열. 바로 혈분에 열이 있는 상태에 특히 소유산이 아주 효과가 좋더라. 그래서 의방집회 같은 처방도 보시면은 맨 소유산 1번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이 퇴열조경이라는 단어거든요. 열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월경을 조롭게 한다라고 하는 구절이 1번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퇴열이라고 하는 것, 이 혈열을 치료하는 개념이 바로 이 소유산의 아주 독창적인 어떤 키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거에 비하면 그럼 나머지 두 개 처방은 무슨 독창적인 증상이 뭐가 있느냐라고 혹시 물으시면은 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며 들어주세요. 이 온담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많은 병증들을 치료하지만은 특히 심계정충에 더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많은 의가분들께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물론 이 소유산에도 여기 보시면은 심충이 있죠. 물론 또 귀비탕도 심계정충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다 이 증상들 주치증만 봐서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안에 배우 원리라든지 구성 같은 걸 봤을 때 바로 온담탕은 심계정충에 조금 특화가 되어 있고, 그거에 비해서 귀비탕은 또 무슨 특화가 되냐면 귀비탕은 혈허에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자, 소유산은 혈열에 특화가 되어 있고, 귀비탕은 혈허에 특화가 되어 있고, 그다음 온담탕은 심계정충에 특화가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신경과 3방의 어떤 주치증의 좀 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소유산을 이거 하나로 확 압축해서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완전 그거 할 수는 없지만은 좀 특징을 잡을 때 그걸 먼저 생각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구성 약물을 보면은요, 자, 여기 첫 번째로는 이 감초를 아주 약하게 미자해서 붉은색을 띠도록 하게 만들었고요. 반냥, 그 다음에 당기, 검요, 이 좌자는 자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초하고요. 그 다음에 복령, 거피해서 백복령을 쓰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작약도 백작약을 쓰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백출, 시호 같은 경우에 검요 해서 한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 약물은 우리가 지금 이제 쓰는 소유산하고 거의 같은데 완전히 같지가 않아요. 완전히 같지 않아요. 즉 우리가 지금 방향합편이라든지, 사실 방향합편 처방은 동의보감에서 왔는데, 동의보감에 있는 소요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고 하나 더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동의보감 잡병편에 있는 이 소유산에 보시면은, 자, 이 주치증은 사실상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여기 보시면요, 맹문동이 더 들어가 있어요. 맹문동이.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모든 소유산은 다 맹문동을 기본으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병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동의보감에서 나와 있는 이 소유산에 도대체 어디서 가지고 왔는가를 좀 찾아봤는데, 물론 동의보감은 여기 보시면은 입문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입문을 사실 뒤져보면은 이거랑 똑같은 처방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중에는 자, 요렇게 지금 좀 몇 개 이거 말고도 물론 소유산이 언급되는 부분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소유산 자체를 언급한 부분은 여기 7권에 있는데, 자, 이거는 화재국방 처방하고 똑같습니다. 구성 약물이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맹문동이 없죠. 근데 맹문동이 들어가 있는 처방들 중에 이렇게 딱 대표 처방명으로 나와 있는 가미소유산이 바로 또 있긴 한데, 여기는 맹문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약물들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동의보감에 있는 이 소유산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가지고 왔는지는 아직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소유산은 어떤 맹문동이 포함된 소유산이다 라고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차이점이 몇 개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동의보감에 보시면은 자, 이런 것들을 잘라가지고 한 삽으로 만들어서 자, 생강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하고 생강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생강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예, 태평양 화재국방에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생강이 들어가 있어요. 예. 생강이 들어가 있는데, 이 생강이 그냥 생강이 아니라 여기 앞에 보시면 태웠다라고 되어 있죠. 즉 포강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그 소유산하고 또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 포강하고 생강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잠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법을 보시면은요, 아무튼 요거까지 넣고 이 박하까지 넣은 다음에 같이 넣고 끓여서 7분이 되면은 바로 약지꺼기는 제거하고 뜨겁게 그 다음에 불구시 후 아무 때나 먹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용법에 대해서 조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요거는 잠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능과 주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소유산의 효능과 주치에 대해서는 뭐 언급을 안 해도 우리 임상 한의사들이라면은 뭐 다 잘 아시죠. 예, 잘 아시기 때문에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뭐 대략적인 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소유산의 효능을 자, 소간해울 그 다음에 양혈건비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은,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소간해울에 대해서만 소유산을 쓰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예, 소간해울만 소유산의 효능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뒤에 양혈건비의 효능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놓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소유라고 하는 개념은 기울과 혈을 푸는 것만 있지 않아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전기를 손상시키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전기를 보익하는 개념도 있어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 말씀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양혈하는 심, 그 다음에 건비하는 심도 바로 소유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산은 단순히 소간해울하는 그런 양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뒤에 드릴 말씀을 잠깐 앞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소유산이 만약에 소간해울하는 효과만 발휘한다고 한다면은 소유산의 구성 약물들 중에서 백출, 뭐 백복령, 백작약, 뭐 이런 약들, 감초 이런 약들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바로 소유산에는 소간해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양혈 건비하는 것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꼭 관심 있게 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요 밑에 주칙증들은 뭐 제가 다 이렇게 써봤다는 것은 아니고요.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소유산의 임상 레포팅 보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책들을 참고해서 소유산을 갖고서는 내가 이러이러한 병증을 고쳤어, 뭐 이런 것들을 보고한 책들이 있어서 그 책들 중에 바로 이 소유산으로 치료한 병증 처방명만 제가 다시 모은 겁니다. 그런데도 처방명만 모았는데도 굉장히 많죠. 자, 첫 번째로는 이
부인과 관계 질환들을 치료해야 한다라고 되는데, 사실상 거의 뭐 만병통치약이죠. 부인과에 관한 하는 뭐 갱년기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전부 다 치료하지 않습니까? 뭐 작은 근종수부터 시작해서 또 많은 어떤 임상 뇌포팅이 있었다, 뭐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또 이 부인과 질환뿐만이 아니라 여기 바로 보세요. 소화기계 질환에도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이 효능에 보시면은 양혈 건비의 효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비의 효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많은 엄청나게 많은 이런 주치증을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참고 삼아서 꼭 아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도 보시면은 역시 오간과 질환에도 엄청 많이 쓰였습니다. 당연히 뭐 간호를 풀어고 그 다음에 혈을 보충을 하니까 눈병에 효과가 좋을 거라고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간과 중에서도 특히 안과 질환에 엄청나게 많은 효과를 보였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비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후염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효과가 있어 라고 보고한 것들도 많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아주 독특하게도 소요산이 여성 부인과에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남성에게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많이 있어 라고 해서 남성과 관련된 질환도 아주 많이 있고요. 거기엔 또 아주 독특하게도 여기 보면 양이라든지 양강이라든지 유정이라든지 이런 우리 그 성기능 관련된 병증에도 소요산을 가감해서 많은 효과를 봤어 라고 하는 임상 레포팅이 있습니다. 사실 뭐 이거 임상에서 소요산 넓게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기는 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처음 임상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또 이런 개념을 모르실 수 있으니까 또 소요산을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그다음에 갱년기 증후는 남성도 있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있는데 남성에게도 남성 갱년기 증후군에도 역시 소요산 계열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소아과에도 역시 또 많이 쓰여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또 아주 독특하게 요즘 트렌드에 그 성장 클리닉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요구를 받고 있는데, 또 거기에 아울러서 성조숙에 관한 어떤 이런 것들도 많이 요구를 받지 않습니까? 성이 좀 빨리 조숙한 것을 억제해서 그 사이에 성장을 많이 도모하는 것이 요즘 트렌드 많이 요구되는 병증인데, 이 소요산이 이 성조숙증에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보인다라고 보고가 많이 되어 있고요. 사실 또 우리나라에 또 이런 성조숙증이나 성장 관련 클리닉 하신 분들 중에서 이 소유산 계열을 또 응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뭐 정신과에 많이 쓰이고요. 또 신경과에도 많이 쓰이고, 또 피부과에도 많이 쓰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좌창이라든지 뭐 반독이라든지 각종 소양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뭐 단마진이라든지 탈모라든지 이런 거에도 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 보시면 뭐 호흡기계, 순환기계, 뭐 비뇨기계, 그다음에 면역, 그다음 관절염 이런 데에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렇게 소요산이 엄청나게 많이 쓰입니다. 자, 이렇게 많이 쓰이는 것은 소요산이 말 그대로 소요를 잘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소요, 맺힌 것은 잘 풀어주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은 잘 돋궈주는 어떤 그런 개념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보약의 개념으로도 쓰고 한편으로는 해울제의 개념으로도 쓰고, 자, 이런 널리 쓰일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소요산에 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요산이 이렇게 널리 주치증이 아주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소요산을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소요산을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저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정말 많은 어떤 관점을 내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제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이렇게 보는 게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쉽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한 건데요. 일단 소요산은 출처는 태평양 화재국방이지만은 많은 학자들이 소요산은 어디서부터 발전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상한론에 있는 사역산에서부터 발전하였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사역산 여기 보시면은, 자, 사역산은 자, 시호, 지실, 작약, 감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역산은 사지가 권력한 것을 치료하는 처방이지 않습니까? 사역탕하고는 다르죠.
똑같이 사지 권력을 치료하지만은 사역탕이 치료하는 것은 양기가 떨어져서 오는 사지 권력을 치료하는 것이고요. 이 사역사는 바로 그런 게 아니라 정반대로 열사가 우울체되고 그 우울체된 열사가 경락의 기혈의 흐름을 억압해서 오는 사지 권력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열울이고 하나는 양기가 저하된 상태니까 완전히 반대입니다. 근데 이 사역사는 그 중에 바로 열울이 된 상태를 풀어서 사지 권력을 치료하는 처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소유사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간기가 우울체된 것을 잘 풀어 헤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간기가 우울체되면은 그 우울체된 걸로 인해서 뭐 기도 우울체되고 혈도 우울체되고 자 이런 상태가 되겠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결국 내부에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소요산 주치증에 혈열 상박이라고 하는 개념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열을 풀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전이 될 텐데, 바로 이 소요산의 모방이 되는 사역산이 아까 어떻게 무엇을 치료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열이 우울체된 것을 풀어서 사지 권력을 치료하는 처방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기반이 되어서 만드는 소요산도 그런 열울, 그것이 당연히 간기 울결로 인해서 생긴 어떤 병증을 잘 치료하는 기전이 내포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일단 소유산 유관 처방 중에 1번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역산입니다. 사역산이 소유산의 모방, 조방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삼백탕이라고 하는 처방이 소유산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삼백탕은 여기 보이시는 대로 백복령, 백출, 백작약, 감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삼백탕이라는 처방이 맨 처음 어디에서 처음 실려져 있냐면은 태평인 화재학본보다 후대 책이죠. 의학인문에 맨 처음에 나옵니다. 자, 그거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삼백탕은 자, 의학인문 권사에 처음 나옵니다. 의학인문 권사에. 자, 원래 이 삼백탕은 무엇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처방이냐면은, 자, 상한이 걸렸는데, 상한은 후유증이나 이런 걸로 해서 허번증이 있거나, 아니면 설사가 있거나, 아니면 갈증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게 삼백탕입니다. 그래서 의학인문에 처음 나오는데, 이 삼백탕 지제가 그대로 다 소요산에 다 내포되어 있어요. 삼백탕이 지금 백복령, 백출, 백작약, 감초잖아. 이 네 가지 약물이 전부 다 소유산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산은 내부에 삼백탕이 내포되어 있어 라고 인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임상대가이신 분들, 또 여러 선생님들 중에는 이 소유산 처방을 낼 때 소유산을 이제 가감을 하시겠죠. 그래서 가감 소유산, 뭐 가미 소유산 이렇게 처방을 내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가미 삼백탕, 가감 삼백탕이라고 이 처방명을 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삼백탕 지제가 이 소유산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처방명을 쓴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학인문에 실려있는 삼백탕이 소유산보다 뒤에 나왔습니다. 뒤에 나왔으니까, 자,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소유산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이해하시기 쉽게 그렇게 이제 나눠드린 거고요. 이 삼백탕, 이 삼백지제라고 하는 것은, 삼백탕은 아까 이 세 개가 들어가 있는 이 백복령, 백출, 백작약이 이제 삼백지제에 해당이 되겠고, 삼백탕이면 감초까지 합쳐져 있는 건데, 이 삼백지제는 삼백탕이 최초가 아니라 이미 그 앞 시대에도 이 삼백지제는 많이 쓰였습니다. 어디에 많이 쓰였느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진무탕이나 부자탕에도 이 삼백지제는 많이 쓰였습니다. 진무탕은 다 잘 아시죠? 이 삼백지제에다가 부자하고 생강이 더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부자탕은 이 삼백지제에다가 부자하고 인삼이 더 들어간 겁니다. 물론 진무탕하고 부자탕에 대한 해설은 이것도 복잡한 얘기니까 뭐 다음 시간을 찾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 둘 다 무슨 차가운 것을 덮인다는 개념도 있지만은, 이 진무탕이 대표적으로 어디에 쓰이는 처방입니까?
여기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자, 소음병에 쓰이고, 여기 보시면 소변 분리라든지, 그다음 사지, 침중, 동통이라든지, 그다음 자할이라든지 해서 수기병에 치료하는 처방입니다. 이 진무탕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진무탕 구성 약물 중에 세 가지가 같은 삼백탕은 당연히 어떤 기전을 잘 갖고 있겠습니까? 바로 이 수기를 잘 다스리는 기전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의학인문에 쓰이는 이 삼백탕 자체에도 보시면은 설사라든지 이런 소화기계 질환에 쓰인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 아까 사역산 플러스 삼백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소요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소요산에도 당연히 이런 수기를 다스리는 기전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소요산 구성 약물 중에 삼백지제가 이미 준경 선생님께서는 수기를 다스리는 약물로 쓰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에 신경과 삼방을 말씀을 드릴 때 신경과 삼방 중에 소요산이 다른 처방들보다 특징 잘 다스리는 병증으로 발열의 증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철열의 증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 학자들 중에는 소요산이 잘 다스리는 특징 중에 무슨 증상을 말씀드리냐면요, 바로 부종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제가 이 프린트물에는 그 내용을 넣지 않았는데 다른 책들에 보면은 소요산은 쉽게 해서 뭐 여러 가지 부인과 질환 뭐 이런 거에 당이 잘 다스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부종 같은 게 있을 때 특히 아주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바로 이런 구성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삼백지제가 바로 수기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본 것이 바로 요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바로 이 부분은요, 소요산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그냥 도표로 좀 그려본 거고요. 자, 밑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네 가지 약물들에 대해서 지금 도표로 그린 거죠. 자, 일단 요 소요산 구성 약물을 보면은요, 이 안에 있는 그 원으로 되어 있는, 자, 백작약, 백복령, 백출, 감초로 구성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삼백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백탕은 여기 보시면은, 자, 처음은 상한 허번이나 그 다음에 설사나 갈증을 위해서 만들어진 처방이지만은 후대에 와선 이 삼백탕이 어디에 많이 쓰였냐면요, 만성 설사에 많이 쓰였어요.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조금 요즘은 이 삼백탕을 가지고서는 미용방으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삼백지제가 전부 다 또 비위를 건드리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 다음 비위는 바로 기육을 관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육을 관장해서 새 기육을 잘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바로 미백제라든지 이런 미용방으로 또 이 삼백지제가 많이 쓰이고요. 또 칠정수에도 이 삼백탕을 가감해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 칠정수도 가만히 보시면은 이게 어디서 많이 본 주치증 같죠? 우리 앞에, 맨 앞에 보시면은 소요산의 주치증에도 바로 이 해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이런 곳에 쓰이는 것이 삼백탕, 바로 요 부위가 되겠고요. 자, 요 바깥 부위에 있는 구성 약물들을 보면은, 자, 일단 시오하고 그 다음에 당기하고 그 다음 포강하고 박하가 있는데, 자, 아까 우리 이 소요산에는 또 사역산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사역산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시호, 지실, 작약, 감초로 되어 있죠. 자, 시호, 자, 지실은 빠지고 작약하고 감초로, 즉 요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사역산입니다. 사역산 중에 지실만 빠졌어요. 그래서 이 지실을 빠진 거에 대해서 이제 후대에 많은 학자분들이, 자, 지실은 너무 강력하게 파기를 하기 때문에 소요산의 의미하고 잘 맞지가 않아. 그래서 소요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기울과 혈우를 잘 풀지만은 전기는 손상시키지 않아 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이 지실은 너무 세가지고 전기를 좀 부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지실은 뺐어 라고 주석을 붙이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역산 중에 지실은 빠지고 대부분
그 대신에 지시리도 내부의 우울열을 잘 푸는 그런 약이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바로 이 박하라든지 이런 백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신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게 소요산인데, 이 소요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 간울,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혈허, 그 다음에 또 비허를 많이 보충해주는 그런 약효를 가지고 있는 게 소요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린 게 요건데, 자, 간울을 잘 푸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소요산인데, 바로 소관하는 능력으로, 그래서 요 구성하는 이런 약물들이 소관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잘 해주고, 그 다음에 혈어에 대해서는 바로 양혈하는 능력들, 뭐 백자약부터 뭐 백줄서부터 당기부터 많은 그런 약들이 관장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비혈을 건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또 소요산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삼백지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건비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바로 소관, 양혈, 건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소요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능으로서 이 소요산을 다시 살펴보면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 자, 소요산이 치료하는 것이 목이 왕성해서 토를 극해서 오는 병증, 즉 간왕 비약인 상태를 치료하느냐? 사실 몇몇 분들은 이렇게도 해설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왕 극토의 상태를 치료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간과 비가 같이 둘 다 허약해져서 바로 목기가 토를 잘 흐트러줄, 소토시킬 수 없는 그런 병증을 치료하는 것이 소요산이야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소요산은 우울 중에 목울 달지를 치료하는 어떤 처방으로 널리 말씀들을 하시는데, 목울 달지 하면은 여기 말씀드려도 간기는 아주 왕성하고, 그 다음에 간의 극을 받는 토는 아주 약한 이런 상태, 간왕 비약의 상태를 많이 인식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다. 사실은 둘 다 약하다. 간도 약하고 비도 약해가지고 목불수토를 치료하는 것이 바로 소요산이다 라고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요 약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는 뭐 사실 다 많은 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것들이라 뭐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잠깐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일단 소요산의 주요 약대 중에, 자, 1번이 바로 시오하고 작약의 약대가 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약대죠. 그래서 소간의 대표적인 약대고, 자, 하나는 기로 들어가고 하나는 혈로 들어가고 하나는 동적이고 하나는 정적인 어떤 그런 구성을 이용해서 소간을 시키는 대표적인 약대가 바로 시오하고 작약의 약대, 백작약의 약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시오하고 당기의 약대는 조경의 대표적인 약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분에 들어가서 혈분의 어떤 그 열을 바깥으로 뿜어내고, 또 조혈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조경을 하는 대표적인 약대가 바로 시오하고 당기의 약대가 되겠고, 자, 시오하고 감초의 약대는 바로 해울보어의 대표적인 약대입니다. 이 시오 감초 약대를 많은 분들이 많이 놓치시는데, 이게 사실은 소시오탕의 주요 약대예요. 소시오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정말 많은 주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오하고 뭐 반화를 약대를 붙여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뭐 다른 약대를 붙여서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우리 가금 선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오하고 감초 약대가 가장 중요한 약대야.
소시오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소시오에 가감법이 많지 않습니까? 가감법이 많은데 다른 약들은 전부 다 출입이 가감을 하더라도 이 두 개의 약은 절대로 변동하지가 않는 것은 바로 이 두 약대가 소시오탕의 메인 주축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시오하고 감초 약대는 바로 한편으로는 해우라고 한편으로 보호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약대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단기하고 자기약의 약대는 뭐 보혈의 대표적인 약대죠. 혈분에 들어가서 하나는 정적으로 하나는 동적으로 혈분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약대가 되겠고요. 그다음 자기약과 감초는 뭐 양음 서근하는 대표적인 약대가 되겠죠. 그래서 굳어 있고 이런 상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풀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그걸 통해서 더 긴장을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약대가 되겠고, 자, 백줄과 복령 약대도 건비 이습의 대표적인 약대죠. 똑같이 토에 비장에 들어가서 한편으로는 보토하고 한편으로는 건비를 해서 건비 이습의 아주 대표적인 약대가 바로 백줄 복령의 약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약대들의 어떤 심오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 요거는 이제 시간이 조금 여유롭지 못한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뒤에 있는 다른 각가방론을 좀 살펴보시고 본초서를 조금 더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용법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산의 용법에 뭐 큰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 근데 우리가 놓친 것들이 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화재국방의 소유산의 용법은 보시면은, 자, 위에 있는 약물들, 아까 소유산 구성 약물들이죠. 그 약물들을 자, 조말, 자, 분말로 만들어서 2돈씩 먹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자, 그거를 물 큰 잔에다가 놓고 물에 넣고 끓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산재는 아니죠. 소유산, 산인데 일반적인 산재가 아니죠. 일반적인 산재는 산재를 물에다가 타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소유산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자,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자, 동전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반 큰, 산재를 큰 물에다 넣고, 자, 그 다음에 같이 넣고 끓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산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자는 끓일 자자가 되겠습니다. 끓이고 그 다음에 산재를 넣고 끓이는 자산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자산제는 사실은 송나라 때 그 용약하는 방법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약들을 그냥 넣고 탕제를 끓이는 게 아니라 산재를 넣고 끓이면은 더 적은 양으로 아주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송나라 때는 자산제를 많이 응용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군자탕도 자산제예요. 우리는 사군자탕 일반적으로 탕제로 끓여서 사용을 하는데, 송나라 때 원 처방에는 그걸 역시 산제를 넣고 그 다음에 그 산제를 물 끓여서 먹는 자산제로 써라, 이렇게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자산제의 개념이 바로 이 소유산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또 여기에 보시면 물 큰 일대잔에 넣고 끓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큰 대잔은, 일대잔은 사실은 이건 뭐 정확치가 않은데 대략 지금 학자들이 대략 한 200ml 정도가 아닐까라고 지금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끓여서 동전 같이 넣고 끓여서 7푼에 이르도록 한다는데, 여기 7푼은 우리 무게 단위 푼이 아니라고요. 아니라 여기서는요, 어떤 뭐뭐 프로테이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 70%, 7할의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200ml를 끓여서 대략 한 70% 정도까지 남을 정도까지 끓여라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고, 자, 그 70%는 계산을 하면 대략 한 140ml 정도가 되죠. 그럼 우리가 보통 현재 약을 복용하는 게 100에서 한 120 정도 지금 복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복용하는 양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을 오래 끓이잖아요. 어떤 보약이나 이런 성질들이 있으면은, 물론 뭐 소유산은 보약의 종류는 아니지만, 그런데 일반적인 보약이 아니더라도 200ml는 넣고서는 140ml 정도로 끓이면은 전탕 시간이 엄청 짧다라고 하는 것이 또 소유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여 약자량이 매우 적다라고 하는 것도 또 소유산의 특징이 되겠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것들을 찌꺼기를 버리고 열복 뜨겁게 차갑게 먹는 게 아니라 뜨겁게 불구시오 여러 번 복용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법 중에는 이게 자산제의 특징을 갖고 있고 굉장히 짧게 끓여 가지고서는 그다음에 물게 여러 번 뜨겁게 먹는 게 이 소유산 복용 방법의 좀 특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은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산은 일반 생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소생강, 즉 포강을 사용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있죠. 소생강 한 덩어리를 넣고 쪼개 가지고 넣는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강이 아니라 왜 태운 생강을 넣느냐, 이 태운 생강은 100% 태우는 게 아닙니다. 이 수법은 대략 80%를 태우고 20%를 그 본성을 남기는, 그러니까 겉에는 새까맣지만 반을 잘라보면 안에는 그 생강 본연의 색깔이 한 20% 정도는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위 존성이다. 태우지만 그러나 존성, 원래 본성은 좀 남아있게 해야 돼 라고 옛날 분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생강도 역시 소위 존성 그런 개념으로 태우셔야 된다. 근데 왜 날 생강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태워서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이게 이제 주석을 붙이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 중에 이제 몇 개 요거 갖다 놨는데, 일단 명방육수라는 책에 보시면은 자, 생강을 태우면은 생강은 바깥으로 이제 달려가는 산성이 많은데 이 흩어지는 성질을 태우면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주로 장위, 위장에 주로 들어가서 승양하고 지사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우면은 장위로 집중해서 거기에 있는 여러 성질들을 조금 이용해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구나 라고 이제 해석하신 분이 이제 하나 있고, 근데 요것만 갖고는 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완전히 이 소유산을 해설한 처방은 아니지만은 다른 본초 어떤 서적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좀 해설할까 합니다. 그게 요 밑에 있는 본초 정유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실은 본초 정유 말고도 이 소생강, 즉 포강을 해설한 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좀 해설하기 편한 거를 가져오다 보니까 본초 정유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쭉 가다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초흑, 자, 건강을 초흑하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능이 이끌고 간다는 거. 뭘 이끌고 가냐면은, 자, 보혈약을 이끌고서는, 그리고선 음분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바로 이 혈분이 이 보성을 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음기가 발생하고 음혈이 발생하고 발열한 것이 뒤로 물러간다라고 하는 해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포강을 쓰는 아주 대표적인 어떤 의미가 되겠는데요. 아까 우리 소유산이 처음에 주치증에 보시면은 혈허, 그 다음에 혈절상박, 이런 주치증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치료하려면은 자, 해울도 해야 되지만은 보혈도 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 보혈하는 약재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작약도 들어가고 당기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거는 들어가서 자, 보혈을 할 텐데 그거를 조금 더 잘 보혈을 하려면은 개들을 이끌고 혈분, 음분으로 들어가는 약이 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자,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생강을 태워서 그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맨 처음에 이 소유산의 처음 출전이 화제국방인데 이 화제국방에 생강을 그냥 쓴 게 아니라 태워서라고 콕 집어서 명시한 것은 반드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을 이런 본초 해설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 보혈의 개념을, 보혈약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강화하려고 생강을 그냥 쓴 게 아니라 태워 썼다. 그리고 그런 의미 플러스 생강 자체는 아까 소위 존성이니까 20%의 본심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지는 그런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흩어지는 그 힘을 이용해서 바로 해울하는 힘 또한 같이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울도 하면서 보혈도 하기 위해서 생강을 쓰는데 어떻게 쓴다? 태워 쓴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도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용법에서 여러분들께서 또 좀 잘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아까 제가 읽지 않고 그냥 넘어왔는데, 자, 박하를 조금 넣는데, 예, 박하를 넣고 동전하라고 돼 있어요. 동전에서 7할까지 다르라고 됐죠. 자, 일반적으로 방향성 약재는 후화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죠. 그 방향성이 주요 약효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끓이는 과정 중에 잃지 않기 위해서 후화하는 것이 대표적인 건데, 소요사는 방향성 약인 박하를 쓰는데 같이 넣고 동전하거든요. 이게 또 용법의 아주 독창적인 그 기법이 되겠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여기 명방육수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자, 박하를 소간의 의미로 사용할 때는 후하지 않고 다른 약물들과 함께 달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즉, 소간하기 위해서는 같이 넣고 끓이는 게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요것만 갖고도 조금 제가 부족한 것 같아서 요거랑 완전히 역시 소요산을 해설한 것은 아니지만 요거의 의미를 차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을 요 밑에다가 갖고 왔는데, 상한론 유방이라고 하는 요 책에 보시면은, 자, 소시오탕 그 해설이 있어요. 자, 소시오탕에 보시면은, 소시오탕이 일반적으로 약을 넣고 끓여서 그냥 바로 드시잖아요. 그런데 소시오탕을 비롯한 화해제는 상한론에서 거의 대부분 뭘 하냐면 여기 거제 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끓이고 그 다음에 약찌꺼기를 제거하고 꺼내고 다시 한번 끓여서 그걸 복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대부분 상한론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 거제 제전의 의미에 대해서 이 상한론 유방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 이것은, 자, 2차 방제 소시오탕은 화해지제다. 그래서 다시 제전을 해가지고 약성을 화합시켜서 바로 각각의 경락에 서로 융합하도록 해서 바로 왕래 출입을 다시 한번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뜻으로 다시 거제 제전을 한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다시 얘기하면은, 자, 화해를 하려면은 서로 약기운이 서로 잘 어우러져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어우러져야 되니까, 자, 이거를 한번 끓이고 다시 약찌꺼기 빼고 다시 제전을 해서 약기운을 잘 어우르게 하고,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인체에서 들어갔을 때는 인체의 경락하고 서로 빨리 잘 화해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라고, 그러기 위해서 거제제전을 하는 거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저는 이런 의미가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은 이 소요산에도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박하가 방향성 약이지만은 이 소요산이라고 하는 약 자체가 화해제이기 때문에 바로 화해를 하려고 하면은 방향성 있는 박하 또한 다른 약물들과 잘 어우러져야 되고, 그리고 인체에 들어갔을 때 또 쉽게 잘 화해를 시켜야 돼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따로 끓이는 게 아니라 같이 놓고 끓여서 동전하는 것이 바로 화해의 힘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명방육수에 나오는 소간의 의미로 사용할 때는 또 이렇게 후하지 않고 같이 놓고 끓인다라고 하는 것도 해설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더 좋은 의미가 있으시면은 또 알려주시기를 빌고요. 야, 이래서 이 소요사는 용법이 다른 처방들하고 다르게 아주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잘 음미를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요 밑에서부터는 이제 각 명의들의 각각 방론을 제가 이제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것들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면서, 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해설을 이제 해드려야 되지만은, 이게 좀 시간이 이미 좀 오버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어떤 기회를 한번 살펴보고요. 요 부방 같은 경우도 소유산의 그 가감방이 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되게 문헌에 나와 있는 것만 80개가 넘는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뭐 사실상 그거를 다 살펴본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대표적인 거 2개만 지금 말씀을
하는데, 하나는 바로 이 소유산에다가 목탄피하고 치자를 강화, 너무나 유명하죠. 단치 소유산이라고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이 처방이죠. 단치 소유산 하나 갖다 놨고요. 이 단치 소유산은 내과적이라고 하는 책에서 최초로 유래가 됩니다. 내과적은 누가 만드신 거냐면 설립자 선생님께서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설립자 선생님께서 바로 목단피 치자를 가해서 단치 소유산을 만드셨구나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고, 요 밑에 이제 숙지황을 가해서 흑소유산이라고 하는 이 처방도 또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처방입니다. 의존기인편이라고 하는 책에 최초로 실려져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혈화가 좀 더 심한 경우에 바로 이런 소유산에다가 이제 숙장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가해서 쓰기도 한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물론 이 흑소유산 같은 경우는 후대에 또 많은 의학자분들께서 비판도 많이 하셨어요. 야, 소유산의 어떤 개념이 서로 화해시키고 우울체된 걸 소통시키고 하는 건데, 야, 이 숙장 같은 거 잘못 넣으면 오히려 더 우울체시킬 수 있어. 어떻게 소유산에다 그런 걸 가미할 수 있겠니? 라고 비판도 상당히 많이 받은 어떤 그런 처방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우리 임상에서는 또 이 소유산에 이런 보음제, 보혈제 같은 것들을 가해서 쓰기도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우울체 정도의 강약에 따라서 또 가해서 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이와 같이 소유산, 임상에서 매우 많이 사용되는 소유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앞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소유산은 뭐 너무 다양방이고 아주 뭐 유명한 처방이고, 또 각각 임상을 많이 하신 분들 같으면은 개인적으로 또 소유산을 잘 운영하는 방법들을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유산을 이제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곧 이제 한약 첩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 부인과 질환에 이 소유산이 아주 넓게 다용할 수 있는 처방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소유산을 다시 한번 의미해 보자라는 의미로 소유산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한 강의 끝까지 시청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